이반 일리치의 죽음 제5장.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처남이 그들의 도시로 와서 그들 집에 묵었다. 이반 일리치는 법원에 가 있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다. 이반 일리치는 집에 서재로 들어서며 혈기왕성한 처남이 막 트렁크를 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발소리에 고개를 든 처남은 1초쯤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이반 일리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처남은 입을 쩍 벌리고 아 하고 탄식하려다가 꾹 눌러 삼켰다. 이 몸짓이 또한 모든 것을 확증해 주었다. 왜? 내가 많이 변했나? 예, 조금 변하셨네요. 이참에 이반 일리치는 화제를 자기 외모로 돌리려 했지만 처남은 침묵을 고수했다. 아내가 돌아오자 처남은 누나한테 갔다. 이반 일리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앞모습을, 그 다음에는 옆모습을 살펴보았다. 부부의 초상화를 떼와서 거울 속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어마어마한 변화였다. 그러고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살펴본 뒤에 다시 소매를 내리고 소파에 앉았다. 낯빛은 밤보다 더 어두웠다. 아니, 이럴 거 없어. 그는 혼잣말을 하며 벌떡 일어서더니 책상으로 다가갔다. 서류더미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지만 도무지 읽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홀로 갔다. 거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발 뒤꿈치를 들고 문가로 가서 귀를 기울였다. 너도 참 호들갑이다. 아내가 말했다. 호들갑이라니, 누나는 안 보여? 매형은 죽은 사람이야. 매형의 눈을 보라는 말이야. 초점이 없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도 몰라. 니콜라예프가 뭐라고 하던데 나는 모르겠어. 레셰티스키도 의사인데 그 사람 얘긴 또 정반대고. 이반 일리치는 그냥 물러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고 자리에 누운 채 생각에 잠겼다. 신장이 문제야. 나수증. 그는 신장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이리저리 배회한다는 의사들의 말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리고 열심히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놈의 신장을 붙잡아서 고정하려고 애썼다. 별로 힘들지 않을 듯 여겨졌다. 아니,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한번 가보자. 그는 종종 울려 말을 매라고 명령하고 외출을 준비했다. 어디 가요, 장? 이렇게 물어보는 아내의 표정이 유달리 슬프고 또 평소와 달리 착해 보였다. 여느 때와 다르게 착한 그녀의 표정이 그의 부하를 돋웠다. 그는 시무룩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가봐야겠어. 그는 의사 친구를 둔 친구에게 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의사에게 갔다. 마침 그를 바로 만났고 오랫동안 상담했다. 의사의 소견을 들으며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부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검토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맹장에 뭔가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한 기관의 기력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활동을 다스리면 흡입작용이 일어날 테니 얼마든지 고칠 것이다. 그는 식사 시간에 약간 늦었다. 식사를 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업무를 보러 가는 데는 오랫동안 문구적됐다. 마침내 서재로 가서 곧장 업무를 시작했다. 서류를 읽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끝마친 뒤 즉시 처리해야 할 일, 마음 한편으로 미뤄둔 중대한 일이 있다는 의식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비로소 일을 마치자 이 마음 한편에 밀어놓은 일이 바로 맹장 생각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접어두고 차를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 손님들이 와 있었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딸의 신랑감으로 점찍어둔 예심 판사도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의 지적대로 다른 누구보다 즐겁게 저녁 시간을 보냈지만 맹장에 대한 중대한 상념을 미루어두었다는 사실만큼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11시에는 그만 인사를 하고 방으로 갔다. 병이 난 뒤로 그는 서재 옆 작은 방에서 혼자 잤다. 거기서 옷을 벗고 졸라의 소설을 집어들었으나 읽지는 않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상상 속에서 맹장은 그토록 바라던 대로 치료되고 있었다. 병을 흡입하고 제거하니 올바른 활동을 재개했다. 그래, 바로 이거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오직 자연의 섭리를 도와주어야 한다. 약 생각이 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을 먹고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서 약 기운이 얼마나 잘 돋는지, 어떻게 통증을 없앴는지 지그시 살폈다. 오직 꾸준히 약을 챙겨 먹고 건강에 해로운 것을 피해야 한다. 벌써 이거 좋아진 느낌인걸? 옆구리를 눌러보았는데 아프지 않았다. 그래, 정말 아무 느낌이 없잖아. 이걸 좋아진 거야. 그는 촛불을 끄고 모로 누웠다.
맹장이 나아지며 기력을 흡입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익숙하고 해묵은 먹먹하고 쿡쿡 찌르는 통증이, 저 집요하고 조용하고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입속에서는 예의 그 익숙한 역한 맛이 났다. 심장이 재어들고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맙소사, 맙소사. 그가 말했다. 다시 시작이다.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자 돌연 상황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조망되었다. 맹장이라고, 신장이라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문제는 맹장도 신장도 아니야. 삶과 죽음의 문제다. 그렇다. 삶이 있다가 지금 떠나는 중인데도 나는 그것을 붙잡아 둘 수 없다. 그렇다. 뭐하러 나 자신을 기만할 것인가? 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나만 빼고 모두 분명히 아는데 문제는 오직 몇 주냐 며칠이냐 하는 것뿐이야.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른다. 빛이 있었지만 바야흐로 암흑이다. 내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저리로 가겠구나. 어디라고? 그는 오싹 소름이 돋았고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쿵쾅대는 소리만이 들렸다. 내가 없다면 그럼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없어진다면 대체 나는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일까? 정령 죽음인가? 안 돼. 싫어. 그는 벌떡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놀리다가 양초와 촛대를 모두 마룻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다시 베개 위로 들어누웠다. 굳이 왜? 마찬가지인 것. 뜬 눈으로 어둠을 응시하며 자신에게 말했다. 죽음이라니. 그렇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어도 않고 애없어 하지도 않는 그저 늘길 따릅니다. 저들도 아무려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들 죽을 테니까. 나는 좀 일찍, 저들은 좀 있다가 떠날 뿐. 저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신이 났군. 짐승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숨이 막혔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런 끔찍한 공포를 겪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을 리 없었다. 그는 일어났다. 뭔가 잘못됐다. 우선 인정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곰곰 따져봐야 한다. 그러고는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래, 병이 시작된 순간부터 보자. 옆구리를 찧었지만 나는 말짱했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약간 쑤셨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쑤셨고 그러고는 의사들을 찾아갔고 이윽고 우울하고 괴로워서 또다시 의사들을 찾아갔지. 그러면서도 점점 더 심연을 향해 가까이 다가간 것이었다. 힘은 더욱더 빠졌다. 그럴수록 심연은 더 가까워졌고 이젠 기진맥진하고 눈빛마저 흐려졌다. 문제는 죽음인데 나는 맹장 생각이 나다니. 맹장을 고칠 생각뿐이지만 실상 문제는 죽음이다. 정말로 죽음인가? 또다시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숙이고 성냥을 찾다가 작은 탁자에 팔꿈치를 부딪혔다. 그놈이 걸리적거려서 분풀이를 하느라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힘주어 신경질을 내다가 결국 모조리 엎어버렸다. 그러고는 절망에 빠져서 헐떡이며 풀썩 쓰러지듯 드러누우니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다. 그 시각 손님들은 떠나는 중이었다. 아내는 그들을 배웅했다. 그러다 뭔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냥 떨어뜨렸어. 그녀는 방을 나갔다가 다시 촛불을 들고 왔다. 그는 베르스타는 좋게 달려온 사람처럼 힘겹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운 채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장? 아무것도 아니야. 뭘 그만 떨어뜨렸다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니.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촛대를 주워들고 초에 불을 밝힌 뒤 서둘러 나갔다. 손님을 배웅해야 했다.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는 여전히 드러누운 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혹시 더 안 좋아졌나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잠시 앉아 있었다. 있잖아요, 장. 내 생각으론 레셰티스키를 집으로 초빙하면 어떨까 하는데. 저명한 의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곧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표독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싫어. 그녀는 잠시 앉았다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가 입을 맞추는 동안 그는 가증스러운 그녀를 확 밀쳐내지 않으려고 온 영혼을 다해서 안간힘을 썼다. 그만 갈게요. 잘 자요. 그래.
여기까지 5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바니엘 리치가 점점 몸은 아파오고 여러 이제 저명한 의사들도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고 그 내면에서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다 아니면은 아플 때마다 이거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감정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과정을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